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사선 의원이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새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례 기간이 돼가지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예산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조율을 또 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리고 특히 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생각이 또 다른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은 또 조율하는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상임위하고도 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예결위하고도 그런 조정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짓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김장철이 되니까 아, 예. 여기저기 또 부르면 또 김장 또 그렇습니다. 봉사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김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행보도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제 9대 부산시의회를 네. 이제 전반기 하반기를 다 이렇게 의장으로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9대 의회가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감이나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 동료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일 생각나는 거는 예. 부산, 울산, 경남의 네. 의회 합의체를 갖다 구성했다는 거죠. 예. 집행부는 지금 부산과 경남의 통합 문제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의 합동의회를 갖다가 합의체를 구축했다는 거는 예. 상당히 뜻깊은 쾌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73년 동안 세계 어느 도시와 교류가 없었던 네. 미국 LA 의회하고 최초로 부산시의회가 5도시 MOU를 갖다가 맺었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고요. 의회가 그러기는 상당히 힘든데 우리 BNK 부산은행 힘을 맞습니다. 합쳐가지고 네네네. 청년청 네. 그리고 현재 좀 어려운 서민들 위해 가지고 예.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했다는 것도 사실 생각이 나고요. 네. 안타까운 거는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이전에 지금 지지부진한 문제 그리고 엑스포 유치를 하다 실패했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엑스포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네.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거는 상당히 부산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저는 된다 보고요. 부산으로서는 손해될 거 없다. 예. 한 그 정도가 아마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제 19대 전반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도 마무리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인 1보좌관제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이런 거에 또 힘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에 또 필요성이 있다면 왜 필요할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전문성을 요구를 하지만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사무처 직원들만 해도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의원 개인이 임명을 하는 9명의 보좌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들은 지방의회는 두 사람당 한 명꼴로 정책 지원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성을 요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1인 1보좌관 제도가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전문가들이 그 상임위나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 전문성 가진 사람이 그 상임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국회는 그렇게 하면서 9명이라는 보좌진을 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전문성을라도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그렇죠.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1인 1보좌관 제도를 가든지 네. 아니면은 지방의회는 그러한 데서 좀 회피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는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네. 국회가 국회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고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예. 우리는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의 큰 차이는 뭐냐면 지방자치법은 행안부의 지방의회가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모순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의 구성이 56%가 수도권입니다. 아, 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지방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에 지방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국회의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지방이 과반 이상 될 수 있던 헌법을 바꾸든지 네. 안 그러면은 지방의회에 뭐 예산 조직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줘가지고 예. 지방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지방다운 특색에 맞춘. 그렇죠. 부산이 부산다워야 되고 그렇죠. 부산이 부산에 맞춘 예산이 집행을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1차원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제 뭐 의회 권한을 좀 강화를 해야 네. 되고 의회가 일을 제대로 일할 수 네. 있게끔 그런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 지방 분권, 뭐 지방 자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약간 어떤 현실의 괴리감을 조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산업은행이 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비슷한 이유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제도들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다 작동되는 거죠. 더더욱이나 네.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네. 그리고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자치의 권한이 좀 더 향상돼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나 뭐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 특히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서 해수부 내려온다 하면 부산에는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전망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해양수산부가 이전 부산에 온다는 거는 예. 정말 부산 입장에서는 환영을 해야 되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업 관계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해양수산부 이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아예 없거든요. 자, 조선이 있습니까? 물류가 있습니까? 해양 플랜터가 있습니까? 핵심이 다 빠져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차라리 산업자원부를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산업자원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해양수산부가 세종으로 넘어가면서 네. 모든 권한들이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안부처럼 관리 감독하는 기능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부산의 미래,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해수부는 동떨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전부터 먼저 하고 그러한 기능들을 차차 하자. 예. 힘들죠. 왜냐면은 대통령이 결정을 했을 때 처음에 반듯하게 권한을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와야지. 예. 지금 그냥 껍데기만 내려보내주고 다음에 갖고 온다? 지금도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나 심지어 환경부도 네. 예전에 자기들이 해수부로부터 갖고 왔던 기능을 안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그냥 해양수산부 그냥 한 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온다? 330만이 이 부산 경기를 갖다가 못 살리고 있는데 예. 800명이 온다 해가지고 과연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오니까는 지금 많이 들떠 계시는데 네. 막상 해양수산부가 올 연말에 내려왔을 때 예. 해수부의 그 실체를 피부로 느꼈을 때 네. 그 실망감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에 필요한 것이 조선물류, 각종 해양 네. 플랜트 네. 이게 부산의 주축인데 네. 그게 없이 내려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예,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부산 현안으로서 지금 두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실의 공약으로 그렇죠. 예. 산업은행이 아니라 뭐 이제 현재는 동남권 투자은행을 이제 유치를 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결국 동남권 투자은행에 좀 하위 기관격인 투자공사를 들여오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으로서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제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님들만 네. 투표 찬성하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지방을 위한다, 부산을 위한다 하지만 예. 결국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중앙에 계시는 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 과연 부산이 없다면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었겠냐. 그렇죠. 부산이 6.25 때도 마지막 근거지가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자유를 찾아 내려온 피난민들을 갖다가 부산에 다 받아줬기 때문에 예. 지금 삼복도로가 형성돼 있고, 맞습니다. 부산이 도시계획이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자, 경제가 개발됐을 때 모든 물류 지금도 98% 이상이 대한민국의 물류는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세계적인 항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부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물류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뭐가 지나갑니까? 컨테이너가 지나가잖아요. 네. 도로 엉망이 되죠. 매연 마셔야 되죠. 네. 운전할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형 차들이 도심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화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주화의 본사는 부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것도 부산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도 부산이단 말이에요. 그런 부산한테는 어느 정도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고 부산을 왜 견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부산이 그만큼 이게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가 돼야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도시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선진국이 지금 된 아무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부산이 어느 정도 닦고 나면은 호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일단 도시 자체를 바운더리를 갖다가 캐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좀 발전하는 데는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전문가들 이야기고, 그렇죠. 예.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그렇게 다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다 그렇게 명시됐으면은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는 정말 아쉽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과 네, 이런 네. 기틀을 마련해준 도시 부산인데, 네. 이제는 이제 수도권이 모든 걸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방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이슈에 대해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지역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제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시간을 이제 주민들과 나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지역이나 아니면 의정 관련해가지고 어떤 좀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제가 예전부터 꿈을 꿨던 것이 지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영도입니다. 네. 역대 국회의원들한테도 주문을 했지만 역시 이루어지질 않았고, 네. 그걸 갖다가 제가 작년에 관철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정말 대견스럽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돼가지고 바로 철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년에 되면 이제 예타도 신청해야 되고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벌려놨던 그런 부분들은 이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 고향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네. 흔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산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또 영도의 가치를 몰라요.
이 바다의 도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네. 바다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부산 사람들이 이 바다의 가치, 최대한 바다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타깝죠. 음.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역할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네. 마지막 정치 인생을 갖다가 한번 그런 마무리를 갖다가 잘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 영도구 지역 주민들한테 네네.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것 네네. 같은데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영도구 지역 주민들 네. 그리고 나가서 부산 시민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결국은 이제 도시철도 문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면 무조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체전에서 부산이 서울을 꺾고 2등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성민은 여러분과 같이 그러한 영도, 살기 좋은 영도를 갖다가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산시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안성민 의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저희 펜앤마이크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